자, 두 번째 패턴은 미흡감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미흡감쇄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여기에 요 부분이 2차 함수가 있는데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실근이 나오지가 않는 경우, 실근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허근이 존재한다고 하죠. 자, 여기 우리 근해 공식을 한번 보게 되면은 자,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해주게 되면은 자, b가 여기 2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2의 제곱을 하게 되면 4가 되고 그 다음에 4에 a가 1이니까 1, 그 다음에 c가 9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4 빼기 36이니까 얘가 음수가 되죠. 자, 음수가 되기 때문에 요 근은 허근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허근이 존재할 때 0점 극점 선도에는 자,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요. 여기 보는 것과 같이 요 근이 이걸 근의 공식을 쓰게 되면은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자, 이렇게 근이 이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9가 근이 이렇게 복수가 들어간 허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우리가 부분 분수 분해를 할 때 허근에 대해서도 배웠었잖아요. 자, 허근이 있을 경우에는 어, 0점 극점 선두에서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축에 있지 않고 이쪽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부분 분수 분해를 하게 되면은 사인하고 코사인 형태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두 개의 복수 극점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부분 분수 분해해 가지고 풀게 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코사인 형태하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의 형태가 섞여져 있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인하고 코사인, 여기 보면 분분수 분해를 한 게 사인하고 코사인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자, 사인하고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사인 코사인 공식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코사인 하나로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는 것처럼 지수함수가 하나 더 붙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붙게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시간 함수에 대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매끈하게 깔끔하게 올라갔죠. 근데 얘는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신기하죠? 보게 되면은 위에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가운데 S의 1차식의 값이 9였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1차식에 있는 값이 2였는데 이 값이 바뀌어지는 거에 따라 가지고 시간 응답 특성이 하나는 지수함수의 형태를 보여주지만 하나는 이렇게 코사인 형태가 들어간 진동 형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감이 잡히죠. 아, 얘가 시간응답이 형태가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는구나. 그리고 요 극점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이게 바뀌어지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이걸 코사인 함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통 보게 되면 코사인 그 다음에 여기 시간 함수가 들어가고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되죠. 자, 이 부분이 뭐냐 하면은 감쇄 진동 주파수라고 합니다. 자, 이 감쇄 진동 주파수는 다음에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뭐냐 하면은 요 출렁거리는 주기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주기가 일정한 값을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일정한 값을 나타내는 것을 감쇄 진동 주파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미흡 감쇄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진동에 대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번 조금 어려운데 뭐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할 테니까요. 다음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세 번째 패턴이 있는데요. 자, 세 번째 패턴은 무감세라는 패턴이 있습니다. 자, 무감세라는 패턴은 자, 세 번째 패턴은 무감세라는 패턴이 있습니다. 자, 무감세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근의 공식을 썼는데 극점의 위치가 여기에 있는 허수에 있는 축,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근이 없다는 얘기예요. 실수근은 없고 허수축에 대한 근만 존재하고 있다. 자, 여기 S제곱 플러스 9라는 값은 S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근이 실수 부분은 없고 허수 부분만 근을 갖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극점의 위치는 이렇게 x에 허근을 표현하게 되고요. 특징이 그래서 이 경우에는 1차에 대한 s 부분에 대해서는 개수가 0인 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떤 형태의 그래프를 보여주게 되냐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거를 또 똑같이 부분 분수 분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풀어주게 되면은 1 빼기 코사인 3t라고 하는 이 형태가 되는데요. 자, 앞에서 미흡감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익스포넨셜 지수함수의 마이너스 형태 하다음에 코사인이 결합된 상태였죠. 네, 근데 이 경우는 지수함수가 없고 순수하게 코사인 형태만 살아남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가 자, 요 형태의 그래프를 띄우게 되는 거죠. 자, 이 형태의 그래프는 우리가 지지난 시간이었나요? 지지난 주였나요? 지지난 주에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 MKS 시스템에서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에서 여러분들 동영상 기억나시죠? 자, 스프링이 있고 추가 있는데 마찰력이 없는 경우에는 얘가 무한히 이렇게 계속 코사인이나 사인 형태의 운동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거하고 똑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마찰력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무감세 시스템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무감세 시스템의 특징은 여기에 두 개의 허수 극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풀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코사인 형태의 오메가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오메가를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진동 주파수, 자, 이렇게 이거를 진동 주파수 t분의 1을 진동 주파수 오메가 1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임계 감쇄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겠습니다. 자, 임계 감쇄 시스템은 어떤 거냐면은 중근이 있는 경우. 자, 우리가 부분 분수 분해를 할 때 세 가지 패턴을 했었잖아요. 한 가지는 실근이 있는 경우, 한 가지는 중근이 존재하는 경우, 세 번째는 그 다음에 허근이 존재하는 경우. 그 세 가지 중에 중근이 존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s 플러스 3의 제곱 형태가 되죠. 자, 그래서 이걸 0점 극점 선도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3 부분에 두 개의 x가 겹친 형태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이거를 부분분수 분해를 또 마찬가지로 해주게 되냐면은 여기에 있는 개수의 값이 같게 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시그마 1이 되는 거잖아요. 자, 보게 되면은 요 근 S의 근이 되는 부분이 자, 요 부분이 되게 되는데 자, 요 부분이 두 개가 같은 값이 됩니다. 대신 근이 두 개 있으니까 이렇게 K1, K2의 형태로 분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형태의 여기 보게 되면은 2차 해당되는 부분은 t의 2의 마이너스 3t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차 해당되는 부분이 2의 마이너스 3t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 t가 아마 빠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t가 하나 앞에 붙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부분이 요 지수함수의 요 값이 동일한 형태가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부분이 지수함수의 형태가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빨리 올라가요. 빨리 올라가는데 진동이 없고
이렇게 곧바로 안정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패턴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네 가지 패턴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부분 분수 분해를 했던 거하고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조금 다른 특징은 요 극점의 값을 가지고 요 네 가지의 시간응답 특성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강력한 건데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실제 만들어 보지 않더라도 뭔가 이 여러 가지 부품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설계를 했어요. 자, 근데 설계를 했는데 전달함수를 만들어 보니까, 전달함수를 이렇게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구해 보니까 S의 극점이 S의 시스템이 2차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극점을 그려 보니까 요 네 가지 패턴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밑에 있는 분모의 근해값만 구했는데 얘가 시간적으로 특성이 진동을 할 거냐, 아니면 서서히 올라갈 거냐, 아니면은 진동이 이렇게 감쇄 없이 계속 크게 될 거냐, 아니면은 이렇게 빨리 안정하게 될 거냐,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만들어 보지 않고도 설계 단계에서 이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지를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강력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네 가지 형태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요. 제가 영어를 얘기 안 했네요. 그래서 가감쇠 같은 경우에는 자, 오버댐프드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가감쇠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임계 감쇄 같은 경우에는 critically damped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critically damped는 자, 요 형태를 띄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흡 감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하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감쇄 같은 경우에는 얘가 안정화되지 않고, 여기 보게 되면은 무감쇄하고 나머지 세 개는 조금 다른 게, 미흡감쇄, 임계감쇄, 가감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한참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하나의 값으로 수렴을 하게 돼요. 자, 이거를 우리가 정상 상태 출력이라고 했죠. 자, 근데 무감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감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줄어드는 값이 없기 때문에 요 진동의 형태가 계속 무한하게 뭐 아주 무한하죠. 이 세상에 무한은 없으니까. 근데 엄청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상 상태로 거의 가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은 시간이, 여기는 뭐 4t라고 되어 있지만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무감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상 상태 출력을 뽑아낼 수 없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요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요 부분을 얼마만큼 빨리 이쪽으로 당기게 될 거냐, 아니면은 오히려 이거를 이쪽으로 낮추게 될 거냐. 자, 이 부분을 따지게 되는데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출력을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요 네 가지 형태의 패턴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맞춰서 설계를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요 우리가 네 가지 형태 패턴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는데요.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더 수학적으로 한번 값을 한번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특성이 고유 성분으로 2차 시스템을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은 두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고유 주파수라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감쇄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고유 주파수는 뭐냐면은 앞에서 잠깐 설명을 했지만 미흡 감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출렁거리게 되는 진동하는 형태의 성분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그 형태 성분이 고유 주파수 성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재밌는 게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이렇게 움직일 때 뭔가 이렇게 출렁거린다 아니면 진동이 생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요 진동 그 흔들리는 여러분들이 뭔가 자동차를 타고 간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KTX나 열차를 타고 간다 라고 했을 때 잠깐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KTX는 진동이 없지만 거의 없지만 뭐 새마을호나 무궁화호 같은 거 타고 갈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차가 흔들다는가 아니면은 열차가 흔들리다는가 아니면은 다른 어떤 타고 가는 게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한번 눈을 감고 미세하게 한번 느껴보려고 하세요. 자, 그러면은 그 흔들리는 주기가 차량의 속도가 일정할 때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그 이유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요 극점이 그 고유하게 주파수 성분을 진동을 하고 있고 그거를 주파수 성분으로 이게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인데요. 요 고유 주파수는 이거를 우리가 또 구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은 S가 2차 시스템 같은 경우에 S는 A, S 플러스 B 분의 B 형태로 표현을 한다고 했죠.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요 상수 부분이 주파수 성분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B 값을 루트를 씌워주면은 이게 고유 주파수 성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루트 B가 되는데 그럼 거꾸로 B 값을 알게 되면 B 값은 주파수의 제곱 성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파수를 알게 되면은 B 값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값을 상수 값을 알게 되면은 주파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도 좀 신기한 관계죠. 자, 그 다음에 감쇄비가 있습니다. 자, 감쇄비는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미흡 감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의 마이너스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런 형태로 표현을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이게 작아진 현상이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매의 눈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얘도 잠깐 지워보고 자, 요거를 따라 보게 되면 미흡 감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뚜뚜뚜뚜뚜 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런 형태로 가게 되는 거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서 지수함수의 코사인 형태가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지수함수의 형태의 그래프가 하나가 있고요. 이 지수함수의 형태의 그래프를 따라 가지고 자, 이런 진동하는 코사인 형태가 섞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이 제가 조금 이상하게 그리긴 했는데 잠깐 지우고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 가지고 자, 이런 형태가 섞여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렇게 지수함수 감쇄되는 요 부분을 감쇄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감쇄비는 어떻게 우리가 구해 줄 수가 있냐면은 앞에서 있는 고유 주파수 그 다음에 감쇄 주파수를 나눈 형태가 되는데요. 자, 요거를 어떻게 공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근을 구할 때 요 시그마 부분을 절대값을 취한 거를 고유 주파수로 나눠주게 되는데 자, 이거를 실수부하고 허수부가 있는데 실수부하고 허수부를 나눈 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요거를 2분의 a. 자, a는 요 형태가 되죠. 자, 그래서 요 주파수를 a를 2로 나눈 값을 나눠주게 되면은 감쇄비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는 a 값을 2 곱하기 고유 주파수로 나눠준 값이 감쇄비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또 a 값에 대한 공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a 값은 여기 있는 S의 1차 계수값이죠. 2 곱하기 감쇄비 곱하기 고유 주파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전달함수가 우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감쇄비하고 고유 주파수 성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게 되면은 자, B는 고유 주파수의 제곱비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는 2 곱하기 감쇄비 곱하기 고유 주파수 더하기 B였으니까 이렇게 고유 주파수의 제곱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A, B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감쇄비와 고유 주파수 형태로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설계할 때는 자, 요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요. 요 A하고 B 값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할지는 모르는데 자, 이렇게 표현을 해줬을 경우에는 아, 얘가 감쇄비가 얼마구나. 그 다음에 고유 주파 성분이 얼마니까 얘가 진동이 얼마 정도 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지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실근의 위치, 그러니까 극점의 위치로 실근의 위치가 아니고 극점의 위치로 우리가 판별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감쇄비로 그 0점 극점선도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감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감쇄가 없다라는 거 얘기가 되겠죠. 감쇄가 없는 거니까 계속 이렇게 무한히 진동을 한다. 자, 그래서 언댐프드 시스템이 되겠는데, 자, 이때에는 감쇄비가 0이 되게 됩니다. 자, 감쇄가 없으니까 감쇄비라는 게 감쇄가 얼마만큼 존재하느냐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감쇄비가 0이 되게 됩니다. 자, 0일 경우에는 극점은 이렇게 주파수 성분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허수축에만 이렇게 근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는 이렇게 계속 무한히 진동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감쇄비가 자 1인 경우, 자 감쇄비가 1인 경우에는 임계 감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임계 감쇄 시스템일 경우에는 이렇게 실근이 허근이 없고 이렇게 실수근이 있는데 실수근이 실수축에서만 두 개가 겹친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임계 감쇄 크리티컬리 댐프드 시스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가감쇄일 경우에 자 가감쇄일 경우에는 요 감쇄비가 1보다 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가감쇄가 1보다 큰 경우 가감쇄라고 하고 자 이때는 값이 허수가 없고 이렇게 실수축만 값을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오버댐프드 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가장 관심 있게 다룰 미흡 감쇄가 되겠습니다. 자, 미흡 감쇄는 감쇄비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경우에 0하고 1 사이에 있을 경우에는 미흡 감쇄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자, 이때는 0점 극점 선도를 그려보게 되면은 자, 이 부분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X 부분이 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때 이렇게 진동하는 형태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또 거꾸로 감쇄비만 알면은 감쇄비의 값을 가지고 2차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뭐 감쇄비가 0.5다.
그 0.5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미흡 감쇄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쇄비가 5다 그럴 경우에는 가감쇄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처음에 빨리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고 싶다. 자, 그럴 거면은 앞에서 어디 있어요? 자, 전달 함수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자, 그럼 근을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근을 구할 필요도 없이 감쇄비에 대한 공식이 있죠. 자, 감쇄비에 대한 공식을 있죠, 여기 있죠. 감쇄비에 대한 공식 고유 주파수에다가 A 값. 자, 그래서 A하고 B 값만 알면은 얘가 미흡 감쇄네, 가감쇄네, 인계감쇄네 라는 거를 한 번에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또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복잡하게 수학적으로 하지 않고도 요 값만 보고 얘 대충 어떻게 동작하겠네 라는 거를 이걸 또 약간 속된 말로 통밥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우리 기초 자동 제어 시스템에 대한 수업은 여러분들이 통박을 잘 굴리는 거를 가리키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고 대충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대충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를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는 것처럼 전달함수가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걸 일일이 다 풀고 막 그래프 그려야 돼? 그게 아니고 A하고 B의 계수만 있네? 그러면 얘 흔들릴 거야. 아니면 값이 이렇게 안정되게 될 거야. 라는 거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죠. 자, 이걸 우리 또 실제 한번 같이 실습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